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ES큐브인데요. ES큐브는 저축사업 영위를 하고 있었었죠. 하지만 지분율 감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것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ES큐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S큐브는 23년 전기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HB홀딩스 그룹의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보통주 220만 주를 신주 발행을 하였었죠. 그로 인해서 HB저축은행에 대해 지분율이 60.85%에서 49.48%로 감소하여 지배력 상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ES저축은행에서 HB저축은행으로 사명이 변경된과 동시에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49.48%라는 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금융권에서 이슈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2월 26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지표라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투자 지표가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OE 같은 경우 자기자본 이익률을 말하고 있는데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을 해서 1년에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이 100억이다. 그런데 ROE가 10%다. 그럼 100억으로 10억을 벌었다. 라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B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자산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데 기업이 활동을 중단했을 경우 그 자산을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줄 때 주당 얼마씩 배분되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PBR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BPS 분의 주가인데 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가 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PBR이 1이다 라는 것은 주가와 기업의 장부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뜻인데 결국엔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 즉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ES큐브의 BPS, PBR, ROE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큐브의 3분기 기준으로 RO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BPS 같은 경우는 6,300원, PBR은 0.52배, PBR 같은 경우는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뜻은 결국엔 주가와 회사의 장부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BPS 같은 경우는 지금 6,300원 지금 그런데 ES큐브의 주가는 2,935원입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ES큐브가 망했을 시 6,300원을 준다라는 소리인데 주가는 2,935원 결국에는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ROE 같은 경우는 지금 특이하게 마이너스 13%가 찍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시를 보시면 7월 22일 공시입니다. 현재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금 고소가 당한 상태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횡령, 배임 사건으로 경영진이 제대로 경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S큐브는 전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라는 것은 투자 지표뿐만 아니라 이러한
횡령 배임 사건, 다른 변동 요인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차트의 대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20일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6,700원 부근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상승 시에는 3,200원에서 3,600원 부근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으므로 차익 실현 매물 또는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6일 기업 밸류업 세부 내용 발표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체크해 보아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